송은재 TV 시작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정치판에 언제 등판을 하느냐? 어제 개각이 있었는데 한동훈 장관만 빠졌다. 한동훈 장관이 등판하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총선 구도가 어떻게 될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일까? 구상은 무엇일까? 국민의힘 김기현은 희생을 하는 것이냐 하지 않는 것이냐? 인요한 혁신위는 왜 저러는 것이냐? 민주당 이재명은 구속이 되는 거냐? 이재명 구속 영장 재청구는 있는 거냐? 이낙연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분당은 언제 구체화되느냐? 이런 많은 것들이 혼돈 속에 정치권이 격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의 전체 이 정치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따로따로 하나씩 떼어볼 수도 있지만 전체가 하나로 묶여서 돌아가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고 서로가 그 영향에 따라서 결정해 가면서 또 변화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핵심은 무엇이냐? 지금 전국의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깊은 교감을 하고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지금 격동하고 있는 이 여야의 각종 정치 현상을 한동훈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원희룡을 비롯해서 모두 개각이 있었는데 한동훈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동훈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원포인트 개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것이냐? 꽃길을 깔아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이 등판하기 전에 해결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이 직접 해결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정치권에서 스스로 변화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동훈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입니다. 이게 어느 시기에 어떤 형태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느냐? 너무나 복잡한 문제입니다. 수원지검에서 대북 송금, 그 다음 사법방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비리, 이걸 묶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임시국회가 이달 말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달 안에 체포영장을 치게 되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지금 쪼개지고 있습니다. 이낙연을 비롯해서 김부겸 모두가 나서서 이제 이재명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구속이 되어버리거나 아예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된다라는 쪽으로 확실해지면 이재명이 이 문재인과 이낙연 등등 자신의 공천권을 많이 양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밑에서 야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애매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재명이 공천권을 자기가 모두 휘둘러야 하고 비명반명에 대해서 칼질을 해야 되는 폭이 더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민이 탈당을 하고 수박으로 개딸의 공격을 받는 이원욱 등 혁신계가 곧 탈당을 눈앞에 두고 있다. 어차피 이재명은 자기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당이 되면 이게 지금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이 표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재명의 체포동의안 표결 통과가 될 것이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지난번과는 달리 수원지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시점은 언제일까? 이걸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체 정황을 보면서 전국을 보면서 이 가닥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닥을 잡는 것이 한동훈에게 남아있는 지금 역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치판에 등판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의힘입니다. 한동훈이 등판하기 전에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의 희생 부분, 이 지도부의 희생 부분, 인요한의 혁신위와 부딪히고 있는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동훈과 김기현, 원희룡의 삼두마차 체제냐, 아니면 한동훈 비대위냐, 아니면 김기현 대표 체제 그대로 유지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윤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상이 구체화되어 있고 또 윤 대통령과 교감하고 있는 한동훈 정치가 바라는 바가 정해져 있습니다. 김기현을 대표해서 퇴진시켜야 하느냐? 아닙니다.
계속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을 해왔습니다. 김기현에게 불출마하라는 겁니다. 험지 출마나 불출마. 김기현도 그걸 일단 어느 정도는 수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기현은 지금 시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이 아니고 내년 1월, 2월 공천이 구체화됐을 때 그때 자신의 결단이 있을 것이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하는데 그건 김기현의 핑계입니다. 김기현 뒤에 있는 소위 많은 지도부 또 친윤 핵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김기현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김기현이 결단을 하고 나면 순차적으로 또 자신들이 결단을, 중진들이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기현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는 실패했다,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 쪽에서 계속 헐뜯기를 하는데 인요한 혁신위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인요한이 뭐 굉장히 많은 실수도 했고 말실수도 하고 헛다리도 짚고 했지만 인요한 혁신위가 국민적인 관심을 끌어모았고 혁신안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진들의 희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기의 문제일 뿐 성사될 것이다. 결국은.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가 그런 대로 성공은 했다. 분위기를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이 구상하고 있는 총선 그림은 지난 2주일 동안 한동훈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이건 한동훈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은 한동훈 중심으로 치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삼두마차 김기현도 희생을 한다면 김기현의 역할, 당무, 공천 여러 가지 김기현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원희룡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압도적으로 차기 대선 주자, 확실한 대선 주자인 한동훈의 이름으로 이제 총선은 치른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맞붙게 될 것이다. 이 구도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냐, 이재명에 대한 심판이냐, 이런 구도를 허물어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동훈의 등장으로 현재로서는 한동훈, 차기 압도적인 대선 주자인 한동훈의 정치로 총선을 치른다. 이재명과 맞붙는다. 이 대결 구도로 가는 겁니다. 한동훈의 법치 공정, 이재명의 불법, 불공정, 이 대결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도로 가게 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이런 부분들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래 권력이라고 하는 한동훈의 정치가 본격화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의 등판, 이 부분에 고민을 하다가 오래전에 한동훈을 등판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한동훈에 대한 국민적 호응을 보고 이제 한동훈에게 모든 총선을 맡긴다. 그러니까 이 한동훈과 윤 대통령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의 이름으로, 한동훈의 얼굴로 승리를 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정치에 공존하는 이 쌍두마차, 이런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구도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의 김기현이 결단을 하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김기현 자신만이라도 지금 결단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에 대해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라, 비대위 이런 이야기는 결단하라라고 하는 압력이지 김기현이 대표직을 정말 물러나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의 구상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압력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김기현이 버티면서 이제 이렇게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달 안에 아니면 다음 달 내년 초에 이재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민주당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게 분당으로 가느냐, 이재명이 구속이 되거나 확실하게 구속이 아니다라고 결정이 되면 이재명이 물밑에서 많은 것들을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결정이 안 되면 애매해지면 이재명으로서는 자기가 사는 방법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양보를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공천입니다. 누가 뭐래도. 공천을 놓고 이재명이 양보를 할 폭이 줄어들게 되면 그만큼 탈당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폭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는 이 팽팽한 긴장이 계속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
내년 1월까지 어느 시점에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이 카드가 날아올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가 한동훈이 앞으로 밟아 나가야 될 수순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 부부의 그 법인카드 비리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한 달 전에 영장은 기각이 됐는데 이번에 발부가 됐습니다.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당장 이재명을 소환해도 뭐 이상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재명 소환이 남아있고 이 법인카드 이 부분까지를 포함시켜서 이재명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있을 것이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는 것이 지금 여야 정치권 모두의 가장 핵폭탄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동훈 정치는 그동안은 한동훈이 만약에 정치권에 등판한다라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를 상징하는 윤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윤 대통령의 대표적인 상징성으로 한동훈이 총선에 등판을 한다, 참가를 한다였는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때문에 한동훈 본인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이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상징적으로 총선을 이끈다 정도가 아니고 이제 정치판, 총선 구도 전체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 현재로는 한동훈 대 이재명의 대결로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정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난 이후에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부분이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 또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치권의 대혁신, 대물갈이입니다. 기존 정치권을 완전히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총선을 계기로 가능해야 하는데 한동훈의 이름으로 이걸 실현시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뒤로 물러나고 당연히 김기현도 뒤로 물러나고 이재명은 구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고 민주당은 분당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총선을 계기로 해서 한국 정치 전체를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전략으로 한동훈이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중요한 것 하나는 소위 청년층,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한동훈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새로운 정치 행태, 이게 이번 총선의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삼두체제다, 김기현을 바꾸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혀 한동훈의 구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